17세기 조선 중기 한적한 마을에 갑작스러운 가뭄과 질병이 닥쳤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시들었으며 하늘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불길한 징후에 불안을 느끼며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자연재해는 흔히 초자연적 현상과 연결지어졌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이후 벌어질 비극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마을에서 약초를 캐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녀의 행적이 수상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그녀가 밤마다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의식을 행하고 독초를 수집하며 불길한 부적을 만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여성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에서 갑자기 한 아이가 죽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증상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아이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최근 아이와 말다툼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녀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질병이나 죽음의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마녀의 소행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마녀 사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유생이 윤 씨 부인의 마술 행위를 관아에 고발하는 장계를 작성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그녀가 밤마다 기이한 의식을 행하고 아이에게 해를 끼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담겼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생의 고발은 매우 중하게 여겨졌으며 이는 공식적인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마녀 사냥은 종종 지역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는 이름 아래 이미 그녀의 유죄는 확정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관아로 끌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문이 루틴하게 행해졌습니다. 족쇄와 형구들이 동원되었고 그녀의 옷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특히 마술 혐의에 대한 신문이 가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결국 자백했지만 진실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강압적 자백은 당시 사법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관아에서는 주민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 부인이 자신들의 가축을 죽였고 우물에 독을 탔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만든 것으로 주장되는 인형과 독초를 증거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들 대부분은 두려움과 소문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조선시대 마녀 재판에서 증거라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로는 일상적인 물건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집단 히스테리가 만들어낸 증거들이 재판을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가 엄숙하게 선고문을 읽는 동안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마술 혐의에 대한 사형은 주로 화형이나 참수형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은 이러한 판결들이 실제로 재난을 멈추지 못했음을 보여주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형 당일, 윤 씨 부인은 손이 묶인 채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울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처형 행렬은 당시 사회에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 잔인한 행렬은 개인의 비극이자 사회적 편견이 빚어낸 참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올라간 윤 씨 부인은 불이 붙기 전 하늘을 향해 무언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 묻혔고 검은 연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조선시대 화형은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이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성보다 공포가 지배했던 시대의 비극적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사형 이후에도 마을의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빈 집은
마을의 변두리에 버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마녀 사냥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만 초래했죠. 이 사건은 조선시대 사회가 직면했던 집단적 트라우마와 비합리적 공포가 빚어낸 비극적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